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연말정산 특별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닌데 얘가 돈을 못 벌어요. 그럴 때 대학생 그 등록금 그거는 교육비에 포함이 되나요? 라던가 우리 아내가 맞벌이에요. 맞벌이인데 아내의 의료비를 내가 같이 몰아서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특별세액 공제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구분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이렇게 나눠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연령과 소득으로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공제를 할 때는요, 두 가지를 봐요. 뭘 볼까요? 연령. 나이가 몇 살이니? 네 나이가 몇 살이니? 소득. 너 얼마나 버니? 요겁니다. 연령이 뭐죠,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내 자녀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부양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던가 했을 때 몇 살이어야 되죠?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거나 우리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나이 제한과 여기 보면 소득 제한이라고 있는데요. 돈을 연 100만 원 이하로 벌어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만 따지면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니 안 보니 하나만 보니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소액공제든 뭐든 소득이 많이 벌면 소득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나이가 어려도 지가 번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자기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다 소득을 봅니다. 근데 하나만 딱 안 봐요. 뭘 볼까요? 의료비만 안 봅니다. 의료비.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거 연령소득 다 보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좀 깐깐해요. 나이도 보고 소득도 보겠다라는 거죠.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보험료 지급한 것 공제할 거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료비인데요. 의료비는 연령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봐요. 그 대신 미용, 성형, 건강증진, 의약품이 미공제고요. 우리 쌍꺼풀 수술하거나 뭐 눈을 찔러서 근데 이제 뭐 안검하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성형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어쨌든 미용과 성형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미공제고요.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로 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공제로 하고 있어요. 기본공제로. 근데 우리 아버지의 의료비만 내가 쇽 가져올 수 없다라는 뜻이죠. 총소득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야, 너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자, 밑에 자료를 좀 볼까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요거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나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쓴 의료비 역시 내가 가지고 와서 합산해서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의료비는 3% 총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해도 정말 큰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총소득의 3%가 초과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6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했을 때 3%가
18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180만 원이 만큼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비로 정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의료비를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몰아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로 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교육비는 내 거는 상관없어요. 내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 연령 제한은 보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 제한은 본다라는 거죠.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15% 공제한다. 왜냐면 이거는 이미 나이가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갔다는 거는 나이랑 소득을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요거는 본인의 대학원 간 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대학은 해주는데 대학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연령은 상관없으나 소득은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나이가 25인데 알바 같은 걸 안 하고 혹은 하더라도 뭐 돈을 우리 이득 100만 원 이하를 번다. 즉 5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까지만 본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가 25살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20살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그런데 아이가 돈을 못 벌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 등록금 같은 거는 내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니네 애 돈 못 버는데 그럼 등록금은 네가 내주겠구나. 그럼 니한테 교육비 해줄게. 근데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져갔을 때 교육비만 나한테 가져올 수 없겠죠. 자, 기부금은요. 기부금 역시 나이 제한은 보지 않는데 소득 제한은 본다라는 겁니다.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인정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기부가액 평가. 자,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역시 나이 제한은 보지 않는데 돈 얼마나 버니? 돈 많이 벌면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인 다음에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포함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동거 입양자 다 가능하고요. 의료비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중복 적용되고요. 총 소득의 최저 사용 금액 조건에 25%를 초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꽤 많죠, 여러분. 그죠? 만약에 4천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25%를 초과해야 되니까 거의 1,000만 원 돈을 써야만, 여러분, 1,000만 원 돈을 써야만 그 신용카드 뭐라 그러죠? 저기 세액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충분히 많이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용카드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가 안 되더라고요. 총소득에. 부럽습니다. 알뜰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신용카드를 쓰는데 우리 아이가 나이는 26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죠.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이를 그 공제 대상자에 넣어놨다가 이 아이의 신용카드 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이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신용카드도 내가 특별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제를 하는 거는 우리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분들이 관련된 금액만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여기서 연령 제한과 소득 제한 중에서 여기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가 20살 이하이거나 60살 이상인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그 다음에 위탁 아동은 18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것들 중에서 연령이나 소득 중에서 한 가지만 본다거나 두 개 다 안 본다거나 하는 이렇게 특별세액 공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보험료는 좀 빡빡하다. 두 개 다 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의료비는 두 개 다 안 본다. 그런데 의료비는 우리 형이
우리 형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출한 건 안 돼. 하지만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돼. 요런 얘기라는 겁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셔가지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